이달 관악구에서만 전세 사기 3건이 터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모두 100억 원이 넘는데요. 오늘 이슈 브리핑에선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고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관악구에서 이달에만 전세 사기 3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비슷한 시기에 여러 사건이 터졌네요. 예, 전세 사기를 알아차리게 되는 때는 보통 전세금 반환 시점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피해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할 시점인 2021년과 2022년까지만 해도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정하고 속이거나 최근 사례처럼 본인이 경찰이라며 안심시켜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피해 건물 중에서는 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모두 39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21명의 경우가 그런데요. 한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해당 건물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되지 않는 이른바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 전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금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졌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에서 지난해 47.6%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관악구였는데요. 올해 1분기 관악구의 전세 비중은 33.7%에 그쳤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전세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계속되는 전세 사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경우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요. 한마디로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는데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길 원하면 보증금이 전보다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값을 내렸으니 줄어든 전세보증금 차익만큼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깡통 전세 위험을 줄이려는 지금 시도로 보이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깡통 전세 방지를 하기 위한 취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시세가 많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세 사기가 빌라나 원룸에서 주로 기승을 부리는 만큼 우선 깜깜이 시세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서만큼은 기준 완화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지금 정부가 공인해주는 합리적인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그걸 마련해 준다면은 임차인들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높여주는 전세 사기 예방책도 되겠죠. 최소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요 대출에 있어서는 최우선 변제금의 공제만큼이라도 무기지보험 가입을 다주택자에게도 허용을 좀 해줘서. 네,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됐는데요. 이제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피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 제도가 좀 개선되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기자와 함께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